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석 달 후인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후원으로 개최해온 행사가 있습니다.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이라는 건데 며칠 전 9번째 행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내부에서 해체해 수십 개의 조각으로 나눠 먹자는 헛된 꿈을 키우는 행사입니다. 포럼장 문에 걸린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의 구상 지도입니다. 러시아를 소위 탈식민지와 민주화하자는 구호를 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에는 미국 성조기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지를 보면 죄다 러소포비아에 미친 국가들입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이지만 그 전에는 로마, 워싱턴 DC, 도쿄, 스웨덴의 헬싱보리, 브라셀, 프라하, 바르샤바, 파리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나 러시아인은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러시아가 해체, 멸망한 것으로 상정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40개 미래 국가에 대한 선언문과 법령, 지도를 발표하고 그들끼리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수 민족을 핍박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민족 자결을 꿈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망해가는 마당에 러시아는 존재해서는 안 될 실패한 국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에는 폴란드계 미국 학자로 제임스타운 재단 연구원인 야누스 부가스키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국가, 러시아 파열에 대한 안내서란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포럼에서 분쟁 패배 후 러시아는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하고 야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안팎으로 잔혹함을 뿌리는 비인간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야만적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유로마이단을 주도한 올렉 마갈레츠키, 라트비아에 살고 있으면서 17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스웨덴 지역이었던 잉게르만 란테 대표를 자처하는 데니스 우그려모프 등 별의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뮌헨에서 온 우크라이나 학생 아르점 타라소프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 러시아 서부 지역은 나토가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로마이단 참가자 올렉 마갈레츠키는 포스트 러시아 해체를 계획하는 것은 역동적 과정이라면서 지도를 그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항상 경계선과 관련해 전문가의 새로운 희망을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소위 새로운 국가의 국부는 나토와 EU를 거쳐 당사자 간의 국경 분쟁을 중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회의 말미에 서투른 영어로 법령을 낭독합니다. 이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은 러시아 내 반체제 분자, 미국, 유럽연합의 기부자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 의회와 NGO 등이 무료로 행사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행사 주최국은 지독한 러소포빅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언론인협회, 일부 전직 장관과 의원, 일본에서는 모든 의회 정당의 대표, 이탈리아에서는 리버럴 정치인과 언론인, 미국에서는 일부 전직 군 고위 관료들이 참석합니다. 독일에서는 전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 세르게이 숨레니가 친우크라이나 선전을 주도하며 행사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전복시키겠다면서 나발리를 후원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금전 지원을 받는 나발리는 최근 수감됐던 감옥에서 어디론가 이감됐습니다. 집단 서방에서는 그를 두고 푸틴의 정적, 민주주의 초차로 포장하지만 그는 그냥 반체제 자범입니다. 그는 독살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데 러시아 당국은 그게 맞다면 최초 치료를 받은 독일 병원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나발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외부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푸틴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런 그를 그냥 놔두면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을 다물라고 어디론가 이감해버렸습니다. 나발리는 미국 민주당 후원으로 예일대에서 수학했고 그에 따른 스탠포드에서 미국 장학금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한국 매체는 서구 주류 미디어를 그대로 베껴 나발리를 민주투사로 포장하는데 죄다 엉터리입니다.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은 일본의 러소포비아를 잘 보여줬습니다. 당시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는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로닌, 일본 대표들이 러소포비아 심리 서커스에 참여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로닌은 낭인의 일본 발음입니다. 이 포럼에 꾸준히 참여하는 자로 전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일야 포노마리오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부패 혐의로 도주해 해외에서 인민대표대회를 조직하고 무슨 혁명가 행세를 하는 인물입니다. 포노마리오프는 극좌파 자유러시아 군단과 나치 러시아 자원봉사단을 지원하는 키예프 부역자입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은 한국 매체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갈 것이라고 떠든 사보타지 무장 공비입니다. 포노마리오프는 또 다리아 두기나와 블라들렌 타타르스키 암살에 자기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일본은 이들을 위해 도쿄 국회의사당을 행사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포스트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이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일본이 가져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자 일본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서명하고 동조했습니다. 러시아를 해체해 나눠 먹자는 주장에 일본이 동조를 하니 모스크바가 이를 곱게 볼리 만무합니다. 이에 앞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포럼에서는 안나 포티가 전 폴란드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서방에는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패방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체라는 특이한 꿈을 꾸는 이상한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를 파이처럼 갈라 자원을 약탈해 먹고 살자는 심사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리 만무한데 계속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체를 꿈꾸는 이들은 예외 없이 무지성적 키예프 수성자들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도 재미가 있으면 조회수를 높이고 돈벌이가 된다는 발상으로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승전보를 외치는 나팔수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멸공을 외치는 대중도 천지빛깔입니다. 국제 정세를 거꾸로 받아들이니 엑스포 유치 실패도 그리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계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그리 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 망해가는 나라의 재건사업에 뛰어들어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해체라는 집단 서방의 발상은 소련 붕괴 후 보리스 옐친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해 서방이 하자는 대로 국부를 넘기던 그만큼 만만한 상대는 없었습니다. 옐친은 어리석은 리더였지만 단 하나 잘한 것은 젊고 강한 푸틴에게 권력을 승계했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러시아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푸틴은 몰락해 거짓골이 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를 부강하게 다시 세운 인물입니다. 그가 주권과 영토 보전, 단결, 애국심을 외치면서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이유도 러시아를 해체해 자원을 먹겠다는 집단 서방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임을 앞둔 푸틴 대통령은 지금 지지도가 80%입니다. 집단 서방의 내러티브에 중독된 한국인들은 푸틴을 무슨 독재자, 학살자라고 말하는데 모두 엉터리입니다. 뭘 어떻게 독재를 했고 누구를 학살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떠들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